어떤 산업이 외국인을 많이 뽑는지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IT와 소프트웨어입니다. 전체 25%예요. 개발자와 데이터 분석가를 많이 뽑습니다.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? 자, 두 번째는 제조업입니다. 20%를 차지해요. 제조업 현장에 가면 실제 여러분 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. 그들은 한국말을 못합니다.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실제 성과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. 이래서 중간에서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그 나라 언어들을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. 20%나 차지한다고요? 자동차 회사, 전자회사, 화학회사가 있죠. 실제 중간에서 현장 관리자를 해줄 엔지니어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로 무역과 유통입니다. 18%예요. 해외 영업 담당자를 뽑습니다. 외국 바이어와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.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죠. 네 번째는 서비스업입니다. 15%를 차지하는데요. 호텔, 관광, 교육 분야입니다. 외국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요.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워가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한국의 교육 서비스 회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는 금융입니다. 12%인데요. 글로벌 금융과 핀테크 회사가 있습니다. 금융 지식과 외국어가 필요해요. 여러분의 전공과 관심사를 생각해 보세요. 어느 산업이 맞을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외국인을 많이 뽑는 회사, 어떤 회사일까요? 이 회사들에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대기업을 보도록 하죠. 삼성, LG,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. SK포스코, 한화도 있는데요. 이 회사들은 매년 GHR이라고 해서요. 외국인을 많이 뽑습니다. 글로벌 기업도 있겠죠? 구글 코리아나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 같은 외국계 기업들도 있어요. 이 회사들은 외국인에게 익숙합니다. 중견 기업도 좋은 선택이에요.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도 있죠. 이 중견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어떤 회사가 좋을까요? 대기업은 안정적입니다. 복지가 좋아요. 하지만 경쟁이 심하죠. 중견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.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. 하지만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. 어떤 회사가 맞는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강점을 이야기합니다. 외국인 유학생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. 첫 번째 강점은 다문화 능력입니다. 여러분은 모국어를 할 수 있죠? 한국어도 배웠습니다. 영어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. 세계언어를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. 두 번째는요,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에 친구들이 있어요. 이것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해외 비즈니스를 할 때 유용하다는 것이죠. 세 번째, 문화적 다양성입니다. 여러분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요. 한국의 문화들 알고 있고요. 여러분의 나라 문화들도 알고 있어요. 실제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 문화적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것은 글로벌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이죠. 네 번째, 적응력입니다. 여러분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.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에서요.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. 이것은 회사에서도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. 다섯 번째, 도전 정신입니다.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도전했어요.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회사는 정말 좋아합니다.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. 자신감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. 베트남에서 온 희엔 씨 이야기예요. 네, 희엔 씨는 가명입니다. 희엔 씨는 베트남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마케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. 희엔 씨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? 네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.
여러분, 첫 번째, 한국에서 일하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.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60%가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. 근데 외국인 트랙, 영어 트랙이라는 명칭으로 영어로 수업받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도 한국어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.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무엇보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. 희엔 씨도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토픽 6급을 받았다고 해요.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, 실제 베트남 시장을 잘 압니다. 베트남 사람이니까요. 그리고 베트남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. 이것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. 세 번째, 디지털 마케팅 경험이 있었어요. 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. SNS 마케팅을 공부했고요. 그리고 네 번째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.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. 제가 베트남의 시장 진출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고요. 희엔 씨는 지금 행복하게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사례, 성공 사례인데요. 네팔에서 온 쿠마 씨 이야기입니다. 역시 가명이에요. 쿠마 씨는 네팔에서 왔는데요.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. 지금은 IT 기업의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. 쿠마 씨의 성공 비결은 뭐였을까요? 첫 번째, 무엇보다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났습니다.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. 파이썬이나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를 잘했습니다.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잘 준비했어요.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줬습니다. 기터브에 코드를 올렸고요. 세 번째,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. 다른 개발자들과 함께 일했어요. 이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. 네 번째, 끈기가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몇 번 떨어졌어요.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계속 지원. 결국 합격했습니다.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. 쿠마 씨가 한 말이에요.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세요. 그리고 꾸준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. 자,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.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.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언어 장벽입니다.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비즈니스 한국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.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겠죠? 빠르게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대화 속도가 빨라요.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말합니다.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존댓말 사용이 복잡하죠. 누구에게 어떤 말을 써야 할까? 이것도 헷갈립니다. 전문 용어도 어렵습니다. 각 분야마다 특별한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?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토픽 5급 이상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 4급만 돼도 취업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요. 5급 이상을 목표로 하시길 바래요. 이 정도면 회사에서 웬만한 말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여러분끼리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끼리만 어울리지 마시고요.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. 자주 대화하면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이죠. 세 번째, 한국 드라마를 보세요.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회사에서 쓰는 용어를 미리미리 배우시길 바랍니다.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. 요즘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휘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. 언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어려움은 비자입니다. 비자 문제가 복잡하죠? 무엇이 어려울까요? 절차가 복잡합니다.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?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?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.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등 준비할 게 많아요.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비자를 받는데 몇 주가 걸려요. 빨리 일하고 싶은데 기다려야 합니다.
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 모든 사람이 비자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. 이것이 걱정됩니다.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죠. 첫째, D10 구직 비자를 활용하세요. 졸업 후에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죠. 최대 2년 동안, 요즘은 3년까지라고 하는데요.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미리 준비하세요. 졸업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 졸업하고 나서 이러지 마시고요. 졸업 전에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. 세 번째, 회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.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할 때 비자를 도와줍니다. 면접 때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. 네 번째,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. 출입국 관리소에 가세요.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. 비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자 완전 정복, 이 편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어려움은 문화 차이입니다. 한국 회사 문화가 여러분 나라와 다릅니다.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. 취업 준비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. 이력서, 자기소개서, 면접 준비가 필요하고요.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.